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16명, 카나가와에서 7명, 홋카이도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6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68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40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 1명이 사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3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48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27명 중 1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여성이 1명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63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7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29.9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36.4%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6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되어졌었던 수도권 홋카이도와 그 외 지역과의 경계를 넘는 왕래에 대해서 계획대로 19일에 해금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씨는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지금 시점에서는 예정대로 해도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8일까지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의 5개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이동은 신중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17일 16명의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지만 니시무라 씨는 18일까지의 추이도 근거로 하여 제한 해제를 최종 판단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부 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의 실용화를 향해서 이달 30일부터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사카부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올해 4월에 오사카 대학과 오사카 시립대학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동물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의 실용화를 향해서 이달 30일부터 오사카 시립대학의 의료 종사자 20에서 30명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올해 10월에 수백 명 규모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뒤 연내에 20만 명분의 백신을 제조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어 실용화에 연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중요하고 그 첫 발을 오사카에서 떼게 됐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백신 개발을 실현하고 싶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전국 반전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된 검찰관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은 중의원 내각위원회의 이사회에서 심의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되어 폐안이 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이해 없이 국회 심의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기 위한 법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미루기로 하였으며 여야가 향후의 취급을 협의한 결과 계속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도 계속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폐안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을에라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 측이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토대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풍부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경력이 있는 직원이 최대한 활약하기를 바라면서 복잡하고 고도화하는 행정과제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법안에 대해 다시 제출을 위한 검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국회는 17일 회기를 맞아 야당 측은 코로나19 대책의 논의를 계속하라는 등으로 회기를 연장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여권 등의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야당 측은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국회의 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오오시마 중의원 의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부분이 성립되면서 회기 연장에는 응하지 않고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자민공명양당과 일본 유신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과의 면담에서 폐회 중에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폐회 후에도 주일에 코로나19 대책 관련 위원회를 갖자고 제안하였으며 야당 측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과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의 회담에서 폐회 중 심사의 개최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외국인 근로자 등 특별위원회는 17일 지난해 4월에 신설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의 대상 업종에 편의점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재류 자격증 특정 기능이란 일손 부족이 만연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직종은 간호와 농업, 외식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며 노동력 확보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도입 및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말 기준 약 4,000명에 머물러 목표로 했던 35만 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언에 포함될 편의점은 이미 유학생 등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고 업계는 지도자층의 육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 특정 기능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어 경제산업성의 심의회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언은 트럭 운송, 산업 폐기물 처리의 추가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제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부의 중요 방침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밖의 제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기능실습생 지원 강화, 외국인 자녀 교육 환경의 충실, 체류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오전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상공에 하얀 비행물체가 출현하였지만 누가 날린 것인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행물체는 오전 5시쯤부터 센다이시를 비롯해 미야기현 내 여러 지역에서 상공에 하얀 물체가 날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주민들은 경찰에 비행물체의 정체가 무엇이냐,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괜찮냐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상을 관측하는 기상관측기기와도 비슷하게 생겨 기상청에 문의한 결과 기상청은 관측이나 연구를 위해 날린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였으며 하늘에 기구 등을 날릴 경우 법률로 관할의 공항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청에 따르면 이 물체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하며 누가 날렸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토교통청 센다이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이 비행물체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 정오쯤에는 태평양을 향했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응시한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 내년부터 새로 대학 입학 공통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공통시험에 대해 문부科학성은 17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나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을 위해 2월 13일부터 이틀간 다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금까지 AO 입시로 불린 종합형 선발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2주일 늦추어 9월 15일부터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학교 추천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1월 1일에 진행됩니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대해 과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며 문부科학성은 이러한 일정과 출제 범위 등에 대해서 이달 중에 최종 결정하고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17일 발표한 5월의 방일 외국인 수 추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99.9% 줄어든 1,700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99.9% 감소폭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출입국 제한이 영향을 주어 일본 경제에 득이 되었던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의 상당수는 일본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정지했던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외 여행객 수의 회복은 전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오후 3시 20분경 이바라키현 츠쿠바시 시립초등학교의 주차장의 차 안에서 2세의 여자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여 여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전 8시경 첫째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둘째도 차에 태웠으며 첫째를 발에다 준 뒤 차로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 첫째를 마중 갔을 때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둘째 딸이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차는 3열 시트로 작은 딸은 두 번째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츠쿠바시의 최고 기온은 27.8도로 7월 중순과 같은 더위였으며 해당 여하는 약 7시간가량 차에서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